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인터뷰로 제가 또 테크 방송 아닙니까? 테크 뭐 기술 방송이긴 한데 그 안에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핫한 테크 분야에서 핫한 분을 기쁘게 모셨다고 하긴 그렇고 일단 핫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제목 보셨죠? 네, 김철수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왜 파업을 하는가? 전 보통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파업을 하신다 해서 그러게요. 여튼지간에 네, 초대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외신 시간 내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방송 저쪽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예. 네.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 야 이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간단한 일단 위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라클은 그 세계 넘버원 네. 제품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네네. 만드는 회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만한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연간 매출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네. 정도의 매출을 하는 네.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오라클은 한 그중에서 한 1조 네. 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오라클에는 R&D는 없고 네. 단지 이게 영업 조직만 있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영업 조직을 서포트하는 저희로 얘기하면 이제 기술직이죠. 네네. 예, 기술직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라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그냥 매출을 위한 조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그런 상태고 지금 법적인 대표이사로는 문건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사장으로는 영업지사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김영래 사장이 현재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오라클 취재한 지가 거의 15년 넘고, 예. 네. 그래서 또 테크 분야에서 한 18년 취재했는데, 오히려 진짜 외국계 기업, 예전에 저기 루스트 할 때는 거긴 또 워낙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런 네트워크 통신 쪽에는 약간 노조가 있었는데, 원래 테크 쪽, IT 쪽 하는 업체 분들에는 노조가 별로 없었는데, 또, 근데 본사들이 있거든요. 본사 있고 또 유럽에 있는데, 뭐 한국에 좀 많지 않았었고. 예,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런 노조도 이제 갑자기 생기시기도 하고, 5월 16일부터 지금 이제 총파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총파. 네, 총파업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내일은 또 지금, 인터뷰 중간에 저희들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말하고 계신데, 6월 1일 날, 네, 국회, 그 정의당이죠. 예, 이정미 의원. 대표실 겸 지금 이제 의원이시니까, 예, 그렇죠. 네, 거기 가셔서 또 이제, 예. 내일 아침에 이제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또 간담회인가요? 기자 간담회인가요? 뭐죠? 기자 간담회라고 보면 네네네. 예. 또 그거 하시느라고 또 준비할 자료가, 준비할 게 많으신데, 긴급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실제, 이거 테크 기업들이 실제는 노조도 많이 없었고, 거의.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오라클에, 노조가 생긴 이유라든가, 이번에 또 이제 총파업까지 이제 가신 어떤 배경?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오라클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계 네네. 회사입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좀 노동법이 잘 돼 있는 회사는 나라는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 상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미국은 상법에서 이제 아. 그 노동자에 관련돼 있는 그 법을 다루는 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네. 다릅니다. 음.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 네. 좀 군대식 문화죠. 예, 군대식 문화고 또 오라클 같은 테크 기업도 그런가요?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문화의 나쁜 점,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좀 약간 저급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그런 저급한 문화가 합쳐진 거죠. 합쳐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한국식으로 부려먹고 미국식으로 자르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누는 건 좀 덜하고, 그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노조가 생긴 다음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폭언, 어떤 그 군대식의 하향 명령, 네네. 뭐 매출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굉장히 인권 침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직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후배다 그러면 후배가 이제 형님 술 한잔 먹죠. 그러면은 그래도 어딜 갔니? 그러면은 놀아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노는데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술을 먹다가 이제 그 친구가 좀 취해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내가 여기서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네네. 매출도 뭐 정말 좋았는데 네. 회사가 그래도 뭐 예. 넘버원이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그 DB 시장의 전 세계 1등이고 그리고 한국이 또 DB 그 비중으로만 보면 그 미국, 일본, 다음 코리아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도 워낙 많고 맞습니다. 통신사라든가 이런데 예. 좋은 고객들이 또 이런 걸 많이 써주셔가지고 무시 못하지 않는 정도로 진짜 넘버 3, 뭐 DB 분야에서 그 정도로 이제 워낙 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워낙 맞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예. 성과도 많이 해놓으셨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 10년 넘게 대부분의 직원들의 연봉이 안 올랐어요. 원래 외국 기업이면은 저 휴가, 복지, 인권 예. 뭐 이런 거가 좋고 워라밸이 좋다고 하죠. 그렇게도 예. 생각하고 이제 또 뭐 예. 이게 또 이게 성과 또 명품을 다루시다 보니까 예. 또 짭짤한 성과금 막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그게 또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노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지원하는 엔지니어들 네네네. 쪽에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최대 어떤 분은 주간 11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10시간이요? 상상이 되세요? 110시간이면은 잠을 몇 시간을 주무셔야 되는지. 하루에 24시간인데 예. 그 일주일이면은 7을 곱하면 곱해야죠. 예. 그리고 실제는 그동안에 이제 뭐 300인 이상 사업자들은 7월 1일부터 이제 52시간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예. 그동안 우리나라 법에는요 7일이 아니었어요.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7을 곱하면 안 돼요. 예. 5를 곱했어야 되는데 예. 일주일에 120시간이었거든요. 뭐 그 중에서 직원의 8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예, 진술에 의하면 그럼 밤새 이제 장애를 처리하고 왔어요. 오자마자 집에서 씻고 옷만 갈아입고 또 나가는 잠은 한숨도 못 자는 그런 업무 환경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워라밸은 뭐 기본적으로는 회사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일을 했으면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상사자가 안 쉬었다는데 일을 그러셨네. 안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일을 또 줘요. 그럼 쉬어. 또 일해. 이 일은 뭐 하는데 뭐 알아서 쉬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쉬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까지 위반 사례까지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섭을 이제 5개월 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사랑 이제 이런 부분. 노조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총회를 9월 28일 날 했고요. 지난해. 예, 2017년도 했고 그다음에 9월 29일에 그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초쯤에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노동조합이 됐습니다. 됐는데 5개월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사하고 그렇죠. 이제 5개월 넘게 이제 교섭을 교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까지 해서 조정을 다 했는데 회사는 그 본사 정책이라는 명령 아래에 거의 대부분의 그 저희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를 인정할 수 없고 말로는 노동자를 인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자 인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다 거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 안정에 관련된 부분도 근기법에 기반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저희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임금 인상 관련된 부분도 글로벌리 본사의 정책이 전체 올려주는 정책은 없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그럼 미국 법이지 한국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법은 각 국가별로 있는 건데 국가별로 있는 건데 노동법에서도 사실 외국계 기업의 뭐 어떤 특례 조항들이 있나요? 유한회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오라클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죠. 왜냐하면 그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런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 전체 매출도 파악이. 모르죠.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또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연봉도 우리는 컨피덴셜이라고 공개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연봉도 몰라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제 한 오래되신 분들의 연봉이 안 오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하락한 거죠. 사실 네네네. 임금이 하락한 거예요. 아,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않았을까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의 연봉보다 그 사람들은 훨씬 적은 겁니다. 아, 올해 장기 근속을 하셨는데 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더 연봉이 예, 왜냐면은 그 글로벌리 본사에서 각 그 지역의 물가에 맞게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 채용을 해라라는 게 내려옵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그 물가나 이런 것들, 경제 수준 이런 거에 맞게 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안 올렸잖아요. 네네. 그럼 새로 온 직원은 그 기준에 맞게 뽑으니까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 오른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아예 그 뭐 노동력을 이용할 뿐이지 거의 뭐 천대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불만이 쌓였고요. 그런 금기법 위반상 그다음 직원들의 어떤 그 돈,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월급 받아가지고 사실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쓰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을 많이 쓴 거예요. 네네. 이 회사에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회사를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섭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네네. 그러면 그다음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네네. 고민했는데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태업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쟁의의 방법들이 그렇죠. 많은데 야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해결될 문제가 회사가 아니다.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네네. 이거는 뭐 그냥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아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5월 16일날 총파업을 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노조원들도 꽤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계시다면서요? 저희가 그 어떤 가입을 받는데 네네. 제가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거죠. 아, 어떤 이제 그 가입 원서에 네. 다 자기가 자필로 그렇죠. 서명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그렇죠. 만나가지고 다 사인 받아야 되니까. 사인도 그래야 되고 또 자기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게 옆에 다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다 예. 안 했던 곳이라 좀 부담스럽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죠. 노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요. 음, 특히나 IT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공부만 하고 자기 일만 한 사람들이거든요. 노동조합이라는 걸 접해보거나 혹은 뭐 어떤 어디서 교육을 받거나 아, 이럴 기회가 없죠,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노동조합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세요. 그러는데 야, 이거 가입하면은 나중에 또 불이익 같은 게 받는 있나?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데서는 노조 가입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 처음부터 많이 늘진 않았었어요. 아, 이런 문화가 좀 다르군요. 네. 저는 그냥 예전에 망한 회사, 예. 정보시대 입사했더니 야 사인해? 근데 네. 노조 가입, 네? 이렇게 하고 노조 있고 나중에 여러분 저 노조위원장 됐어요. 아니 저기 취재하러 밖에 나가 있었는데 예. 무슨 행사를 한다고 갑자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고. 저 취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딱 갔더니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알아도 할 수 있. 그랬더니 나가려고 했더니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누가 뭐 이제 저희 회사 정도 되면 뭐 도항구 정도 나이 되는 쪽 도항구 기자 정도 되는 사람들 세대에서 이제 노조위원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안 해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했다가 사람들이 투표하더니 갑자기 네 몇 대 정보시대 노조위원장으로 도항구 이래가지고 졸지에 노조위원장 됐었습니다. 어용으로도 막 풀렸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회사랑 뭔가 얘기하고 나오면 막 어떻게 저 사람을 믿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위원장님은 그런 대접은 안 받으시죠? 노조원들한테. 제가 노조 만들고 노조위원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네. 만든 지 거의 한 달 정도 후에 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한테? 예. 그랬더니 집사람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정신이냐? 뭐 그렇죠. 우리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어쩌려고 그래?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는 야, 날 위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버는 월급, 지금 버는 이 복지 수준으로 계속 우리 마이너스잖아. 차라리 그러느니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고 그럼 내 월급 올리면 되는 거잖아. 나 월급 올리려고 노조위원장 한 거야. 왜 아무도 안 나서니까. 라고 이제 설득을 했죠. 설득을 했더니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나서셨어요? 그냥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사전 질문사항에는 없었는데. 네, 없었네요. 예. 약간 기습 질문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왜냐면 노조위원장을 한다는 게 또 처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뭐 이 바닥이 또 좁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내가 나중에 한국 오라클에 노조위원장을 했다가 또 뭐 이직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직은 어렵죠. 네, 사실 테크 분야에서 또 그런 또 이게 말이 블랙리스트가 없다 그러지 다 누군지 언론 찾으면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하면 그렇죠, 다 이제 뭐 이 사람 뭐 했다는 게 나오는데 네, 외국계 기업들이 그럼 뭐 굳이 뭐 그런 분들을 뽑겠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신 것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노조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근데 배우 조정만 하시려고 했구나. 뭐 그냥 뒤에서 이렇게 좀 우리 노조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저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시고 하시는 분 많은데 그분 보면 제가 나서기는 뭐 하고요. 뒤에서 어떻게 서포트 할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한 마음이에요. 저도 사실 노조를 만들면서 나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위원장은 또 딴 사람이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조용히 그냥 저 나가요.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없어져서 이제 나중에 송별이 합니다. 가다 보면 너 어디 가? 그러면 이제 자 나가요. 어디 가는데? 아직은 뭐 이런 뒤끝을 흐리는 그런 분이 너무 많으셨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회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어요. 예, 그런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구나. 또 하나가 이제 저도 급여에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저랑 같이 술을 먹고 하다 보면 그분들의 또 불만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좀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그러면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네. 라고 이제 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었죠. 몇몇 네네. 친한 사람들하고. 그래봐야 2명이긴 한데 제가 3명이 발의를 했거든요. 예. 2명하고 술을 먹으면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네.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MS가 노조가 생겼다는 게 기사가 이제 한두 달 전에 나왔었어요. 그 MS가 노조를 만들었다는데. 네, 거기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오라클도 노조를 만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그 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정미 의원하고 선택이 됐었던 거고 정의당 가서 물어보고 정의당에서 이제 민주노총에 가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민주노총이 이제 MS가 했던 데가 이제 사무금융연맹인데 그 사무국민연맹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저희가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이제 김호정 부위원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우뚝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보기 뭐가 어떤 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맞는데 노조 왜 좋습니다 만드세요. 그럼 뭐가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러니까 노조원이라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세요 이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날라놓으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냥 셋이 의기투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몰라서 왔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웃으시면서 야 뭐 어쨌거나 잘 오셨다고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날은 거의 뭐 그냥 서로 얘기만 했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거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만들 거냐 말 거냐. 네, 그러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TV에서 결심했어 한 거죠. 결심했어 해가지고 28일 날 총회하고 그래서 위원장 뽑는데 제가 위원장이 된 거예요. 3명이서 투표해가지고 2명이 잘못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럼 처음에는 3분이 만드신 거예요? 예, 3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됐고 이제 회계감사는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위원장하고 회계감사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 회계감사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초기에 3분이 하셨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600여 명이 넘은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일하신 구성원들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 동조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놀라셨겠어요?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받다가 온라인으로 가입한 이후에 확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고정관념이 있으셨다는 게
오프라인으로 만들다가 예. 안 되겠다. 테크 기업인데 온라인으로도 가입받자. 사실 네이버가 이제 그 회원 가입을 받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인터넷 기사 보고 이런 것들 보고 들어가서 봤더니 네. 온라인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받지? 아. 하고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 이제 홍보부장이 네네. 그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기업체 네. 업체를 알아보고 해가지고 저희도 뭐 인당 뭐 200원인가 얼마를 내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현재 받고 있다 보니까 네네. 급속도로 늘어났고 또 하나가 저희 대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주셨어요. 대의원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런 거고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네네. 좀 독려를 해주셔가지고 급속도로 예, 노조원이 늘어났습니다. 하긴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막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라든가 기업에서 막 네. 그 닭장처럼 너무 일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왜 이쪽 테크 기업에는 노동자들인데 자기가 사장인 줄 알아? 막 이런 사람 이런 생각했다가 예. 저 인간은 왜 저런 왜냐면 뭐 게임 회사도 없거든요. 예. 근데 사장님들 엄청 부자인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막 24시간 닭장에서 막 알라는 것처럼 일하고 있고 막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디 파견 나갔는데 또 엄청 그런 일을 하시다 파견 보니까 나가면은 그 노예 계획이죠. 거의 뭐 집에도 못 가고 막 완전히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갑이죠. 갑이 시키는 대로 혹은 갑이 미션을 준 대로 어느 언제까지 그걸 수행하지 않으면은 또 아직 페널티 프로젝트가 또 꼭 그때 예. 끝내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페널티를 이제 물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못 끝낼 것 같으면은 밤을 새서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110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주당 근무 시간이.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고용 예. 안정, 복지 증기, 노동조합 활동 보장 요거 좀 조금씩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10년 넘게 네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인상을 하긴 했는데 네. 그 개별적으로 인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거는 다 1대1 회사와 나만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극비상해요. 그렇죠. 얘기하는 순간 예. 당신 잘못이야 이런 게 네, 저희 이제 있으니까 예, 당연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너 얼마 올랐어 막 찌잘찌잘한 사람 말고는 얘기하고 못하죠. 알려주는 게 예,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예, 그렇죠. 오히려 그분들이 말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걸리는 그렇죠. 아, 그걸로 그렇습니다. 이제 해고를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진급을 우리도 하죠. 네. 예, 이제 저희는 IC 레벨이라고 하는데 IC 레벨을 뭐 2였다, 이제 IC 레벨 3으로 이제 진급도 하는데 저희는 드라이 프로모션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드라이 프로모션. 그 뭐예요? 그냥 월급 한 푼 안 올려주고 그냥 그냥 직급만 말려준다고요?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월급이 안 오르겠죠. 근데 그게 이제 10년 넘게 고착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직원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 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새파란 직원들이죠. 예, 새파랗게 젊은 직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사실 노조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지금 정말 그래요. 그 한 30대 중반에 있는 그 직원하고 이제 거의 50이 다 돼 가시는 이제 오라클에서 한 10년 넘게 계셨던 분하고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갭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언제까지 그 배 이상 차이 나는 그 연봉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사에다가 일단 연봉 인상률 이만큼을 인상해달라. 그리고 연봉의 최저선을 만들어 달라. 그 최저선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새로 그 뽑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올려달라. 라고 하는 게 저희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려야 돼요. 그 우리가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어요. 네네. 만들었더니 여러 군데에서 그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야,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이면은 규정 노조 아니야? 규정노조? 네. 오라클이 워낙 돈 많이 잘 벌고 저 회사는 돈 잘 버니까. 소프트웨어 업중에 갑 중에 갑이랬잖아요. 예. 워낙 DB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혀 그런 거 아닌데요. 저희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예를 들었던 부분이 오라클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가까이를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영업 부장님이신데
2011년도 네. 월급 명세서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거의 2011년도면 그분이 아마 한 40 정도 되셨을 거예요. 40, 한 30대 후반에 4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달 월급이. 그땐 되게 잘 나갈 때 아닙니까? 뭐 그때는 잘 나갈 때죠. 우리가 거의 뭐 20-30%씩 막 성장할 때였죠. 예. 부장님이고 뭐 40대 정도 되면 억대 아닙니까? 아니 월급 월급은 6, 700? 6, 700. 아, 7, 800은 받아야 되는 7, 거 800? 아닙니까? 예. 24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월급 명세서를 또 저희에게 주셨어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안 어렵다면서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24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신 거죠. 2011년도에 40 정도 되신 분이면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신데 지금 또 부장님이시고 240만 원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IT 좀 그것도 모르고 김영란법이 나오기 전에 오라클 부장님들 만나면 예. 한 잔 사? 아니 가난한 미디어 기자가 뭐가 있나 이랬는데 예, 이제 사주셔야 돼요. 제가 경솔했군요. 진짜. 예. 근데 오라클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못 해요.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나 월급 280만 원 받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못 하죠. 아니 왜냐면 진짜 저도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게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규정도가 아니라는 거. 어. 예. 그래서 임금 인상을 왜 필요한지 네. 아마 여러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 안전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계 회사에 네네. 가지고 있는 한국식으로 부리고 미국식으로 자른다. 그 2016년도에 저희가 그 상조회가 있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상조회가 있는데 그게 그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금반지를 드려요. 5년이요? 예. 근데 다 우리가 낸 거예요. 다 우리가 낸 돈 가지고 받는 거예요. 예. 월급에다 까거든요. 상조회 그렇죠, 비용은. 그렇죠. 예. 그래서 금반지를 드리는데 그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나가시는 나 언제 나가니까 금반지 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신청을 하는데 2016년도에 그 신청하신 분이 네. 10분이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몇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그럼 10분 정도 나갔다는 건데 2017년에 설마 금 파동 났나요? 갑자기? 100명 정도 됐습니다. 100명 정도. 한 10배가 늘었죠. 10배가 늘었네요. 예. 근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전체 직원 중에서 한 200명 이상이 2017년도에 나갔다라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5년 동안 이상 버튼 분들이 아니요. 분들은 전체 직원 중에 아니 상조회 때문에 아까 상조에는 한 100명 가까이가 네. 이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본 결론은 한 200명 이상의 회사를 나갔다라고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럼 나간 사유가 뭐냐라는 걸 들여다봤어요. 네. 해고가 한 4, 50명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해고가. 그다음에 권고사직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그냥 또 좋은 회사가 있어서 혹은 연봉을 더 많이 올려준 회사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좀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2016년도라고 생각하면은 10분 정도가 신청하셨으면 한 20분 정도가 나갔다고 판단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실제로 200명 중에서 진짜 자기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가 더 좋은 회사 있어 나가신 분은 뭐 거기서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나머지는 해고 아니면 공고사직이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회사는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회사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리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연 이게 구조조정이 아닌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그것도 모르고 아이씨 오라클 레리 아저씨 이거 얘기도 드리는데 어차피 회장이니까 예. 그 양반 처음에 클라우드가 뭐 사기다 뭐 마케팅 용어다고 쌍욕하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졸지에 그렇죠. 야 클라우드가 최강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아마존 또 쌍욕하시고 세일즈포스하고 맨날 싸우고 강연하기도 있는데 갑자기 세일즈포스닷컴 강연 오라클 오픈을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없애버리고 막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너시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 클라우드 회사 간대 그래서 비웃었는데 오히려
그런 식의 선언하고 나서 또 다른 쪽에서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노조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엄연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건데 문제는 회사가 돈을 아끼려고 한 거죠. 정상적으로 어떤 뭐 명태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명태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아끼고 어떤 사람들을 클라우드에 맞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낸 게 아니냐. 어떤 권고사직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지금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저도 예. 그게 뭐냐면 18년 동안 테크 쪽 취재하다 보니까 뭐 아이모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거든요. 뭐 이거 아이모사 그러시니까 예. 아이 쪽으로 하는 회사가 일단 맞습니다. 여러분. 예. 특정 회사는 아니니까요. 뭐. 근데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새로운 영역이라서 엄청 뽑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안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쪽에다 하면 되는데 왜 그냥 이게 테크 기업은 그런가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그냥 18년 동안 일상적으로 있기도 하고 이쪽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특히 미국 기업들은 되게 살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또 한국에 진출했던 회사들 나가는 광경을 네트워크나 이런 쪽도 몇 번 자주 봤거든요. 그냥 아무런 거 없다가 그냥 아침에 출근했는데 뭐 법무법인 변호사분들이 그냥 뭐 서류 한 장 갖고 그분들의 증언이었거든요. 여러분 저 회의실로 가세요. 그 회사 출입문 이 카드도 안 열릴 때요. 벌써 작업해 놓은 거야. 여러분 저기 다 사인해 놓으셨어요. 입사하실 때. 저 컴퓨터 회사 자산입니다. 당직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그렇구나. 회사에서 지급되는 컴퓨터는 회사 거구나. 근데 맞죠. 예. 난 내 거라고 했는데 내 착각이었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가 그 외국계에서 근무했던 분이 야, 그 법무법인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냐. 그때 느끼게 된다. 그러다가 그때 막 미국 기업이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는 엄청 자랑하셨다가 그거 한번 당하신 분 나서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지셨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김현장이 뒤에 또 있잖아요. 미국계 회사들 MS도 그렇고 HP도 그렇고 다 김현장하고 계약해서 하시죠. 예, 그분들은 뭐 국내에서 아주 뭐 막강한 그런 실력을 가지신 변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굉장히 우리나라 법을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사실 개인이잖아요. 네. 개인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어떤 소송을 걸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더라도 오래 걸리죠. 뭐 그렇죠. 이제 진짜 일반적인 오래 걸리죠. 경우에는 그걸 이제 계속 감당하시고 하시려면. 노동위원회 가서 또 이제 나중에 회사가 더 걸면은 이제 법원 그렇죠, 가서 계속.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용 안정 부분은 뭐 넘버원이죠. 예, 우리가 이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파업하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뭐 넘버원. 뭐 새로운 시대에 뭐 적응하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명태를 정확히 절차를 밟고 하거나 아니면 또 그 부서가 없어지면 또 1차적으로는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셔서 다른 업에 할 수 있게 배치를 하거나든가 이런 노력을 최대한 다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해고돼야 되거나 없어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파악하고 봤더니 그런 노력이 거의 사측에서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측이 그런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걸로 지금 이렇게 파겠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안 기울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사 대 개인으로 만? 계속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가 어떤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하죠? 변명 혹은 뭐 어떤 그 관련돼서 회사가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게 일상화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고용 안정을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복지 증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에 이제 MSHP가 이제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국내 이제 IT 회사들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이랑 비슷한 그 규모의 회사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교육비 지원,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나 이런 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상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열악하더라고요.
뭐 교육비는 아예 지원하는 게 없고, 아. 예, 그다음에 상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순간에 국내 기업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꽤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없었던 건데 거기는 그쪽은 좋아진 많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우리 그런 걸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네네. 거고 또 똑같은 직원인데 네. 입사 연도에 따라 가지고 이 어떤 상해보험 관련된 분인데 혜택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아. 2008년도 예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부모님은 다 상해보험의 혜택을 되는데? 받는데 그 이후 입사하신 분은 부모님은 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근거가 좀 뭔지. 뭐 2009년도에 BA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직원이 늘어났겠죠. 음. 이제 복지 비용을 워낙 테크 기업들 인수합병이 많으니까. 예, 복지 비용을 찌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복지가 그렇죠. 더 받는 예, 거에 근로 대한- 조건이 안 좋아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암암리 어떤 그 직원들에게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고용 조건을 낮춘 거죠. 원래 예, 어떻게 복지 사인하다 조건, 보면 예, 한 줄 복지 넣거나 뭐 조건들을. 이렇게 하면서. 예, 해가지고 그걸 낮춰서 그 부분도 동등하게 해달라라는 게 저희가 복지 증진에 관련된 요구 사항입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저희가 뭐 그렇죠.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노동자 활동 보장은 노조가 생겼으면 당연한 거죠. 국내에서 네네네. 봤을 때는 또 HP는 원래 노조가 있어서 전임자가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HP는요. 네네. 그다음에 MS도 이번에 교섭을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노조 전임자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됐어요. 네네. 그 나머지 부분은 세부 사항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 사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뭐 동종 똑같은 미국 회사인 HP, MS 다 있는데 근데 오라클은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전임자나 사무실에 관련돼 가지고 수용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래서 사측이 부분은 결정하는 건가요? 지금 그 법적으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통해서 네네. 몇 명 이상의 노조원이 있으면 전임자를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고시는 있어요. 근데 의무 사항은 아니고 뭐 권고 사항이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모든 국내 회사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복지 증진, 노동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진짜 뭐 기존 영역 구조 조정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 예.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익숙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에 있는 분들도 익숙해지셨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 회사는 뭔가 회사의 어떤 영업 구조나 어떤 그 지금까지 클라우드로 변화를 한다 그러면은 빨리 사람이 옮겨가기는 쉽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또 이게 말씀하신 테크 기업 특성상 기술을 알아야 되고 방식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해왔던 거랑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적응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회사는 그걸 원하진 않죠. 회사는 바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하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뭐 회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빨리 뭔가 사람 뽑아서 매출을 빨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나중에 파악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또 만나다 보면 이제 국내에서 근무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난 아태직 소속이야. 이런 분들이 예. 많았거든요. 예. 저희가 그 조직을 크게 두 개의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조직, 그다음에 그 판매한 제품을 서포트하는 기술 조직, 지원해주는 예, 조직. 지원해주는 네. 조직 두 가지로 보면 되시는데 판매하는 조직은 한국 소속이 많습니다. 물론 그 옆에 지원 조직 중에는 이제 저희가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에이펙 조직도 있긴 합니다. 일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다 한국 소속의 직원, 한국 오라클 소속의 직원분이시고 이 서포트 하시는 조직은 다 거의 대부분이 에이펙 소속이 돼요. 예. 또 하필이면 또 에이펙 같은 데가 또 본사가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죠. 근데 지점 이제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본부라고 하죠. 본부가 네. 보통 이제 싱가포르에 많이 있죠. 예. 그래도 싱가포르 또 세상 집안들이 또 노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에이펙이든 한국 오라클이든 똑같이 그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조직이 다르니까 똑같이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박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회사가 전향적으로 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사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측하고도 이제 교섭이 일단 결렬돼서 총파까지 나셨는데 이제 사측은 좀 어때요? 대항은? 뭐 묵묵부답이네요. 아, 저희가 5월 8일 날그 하측하고 노동조합하고 해가지고 그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이 됐습니다. 최종 결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사측은 지금 말씀하신 노동조합이 네 가지 좀 사항들에 대해서.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총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노동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또 예.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법에?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아, 예,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뭐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파업 들어가서도 계속 회사는 뭐 노동조합에 어떤 교섭 요청도 하지 않았고요. 또 노동조합도 어떤 서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부딪힌 거죠. 부딪힌 입장에서 내가 먼저 수기고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팽팽하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파업 14일 차인 5월 29일에 지금 현재 지사장이신 김영래 사장, 그다음에 아까 서포트 얘기드렸던 서포트에 총괄하시는 이제 박경희 부사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역시나 뭐 그 안에서도 별로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정미 그 정의당 대표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검찰한테도 뭐라고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너무 검찰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조원들이라든가 누가 할 때마다 니네가 수사조차도 안 하고 그냥 기소 자체 단계부터 계속 받아주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사법권 자체 이제 검찰 기소권에 대해서 너무 외국계 기업한테 너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 노동자들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그 분의 매니저가 호주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에이펙 조직이다 보니까 호주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호주 사람이니까 사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호주 사람이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저지른 거로 만약에 판명이 되면 예. 처벌을 범인도 줘야 되나? 모르겠네요. 외국계 기업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군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아마 검찰이 어떻게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불기소? 예, 불기소 기소유예인가? 예, 기소유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용어를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예, 저도 들어갈게요. 그런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소송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길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뭐 그 실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임금 체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임금 체불이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처벌을 누군가 어떤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처벌도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정미 의원이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은 그러면 지금 내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회 네네. 정론관에서 이제 이정미 의원과 같이 IT 3사, MS하고 HP에 모여가지고 지금 오라클 노동조합의 파업에 관련돼서 그리고 한국 오라클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언론 이제 뭐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저희가 회사에 교섭 요청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예, 교섭 요청을 해서 저희 요구 사항들 계속 이제 회사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뭐 저희가 그렇다고 파업을 이제 중단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수용을 해줘야 직원들에게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파업을 중단하자고 하는 명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파업을 하면서 이제 교섭을 계속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IT 쪽에 노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블라인드나 이런 쪽에 IT 라운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저희를 응원을 하고 계세요. 전 가끔마다 스타트업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 솔직히 이해가 불가능해요. 왜 근데 그 직원들은 참았지? 아니 오히려 그냥 욕도 당연히 경영진을 욕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 보면 얘기를 하면 되는 이슈도 있는데 그렇죠. 왜 근데 참고 살까? 누군가 나서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없을 수도 네.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오라클의 노동자 파업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이 내용은 사실 한국 오라클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미. 즉, 우리가 실패를 하면 한국 IT 업계에 노조가 생기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이 저임금의 고노동, 예, 강한 노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허울은 좋으나 예. 실제 그 안에서 일하는 뭐 임원들이 가져가는 인센티브는 빼더라도 실제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본사 정책은 화려하고 돼 있지만 실제나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예. 계속 할 수 있다. 예, 외국 외국 회사도 그렇지만 한국 IT 현실도 사실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IT 업계에 계속 노조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취재를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지한다고 했는데 사측도 보시고 야 나도 할 말 있어 이러면 언제든지 가서 연락 또 주세요. 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하실까요? 예. 현업에 다시 또 빨리 복귀하시기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